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3명 중에 2명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상승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패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재무상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주식이나 ETF 투자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네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작년에는 눈 감고 아무거나 짚어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녹록치 않은 거죠. 작년에는 어떤 예선전 같은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본선인 거예요. 본선에 올라오니까 게임의 난이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투자는 사고 팔고를 자주 하는 단타 매매가 아니라 꾸준히 사서 모아나가는 장기 투자, 우리 한 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 장기 투자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 사실 장기 투자는 그냥 돈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할 게 아니라.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원래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곤욕이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돈이 실제 투자가 되면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ETF도 다 마찬가지인데, 겉에서 볼 때랑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갔을 때랑 이 시장에서 느껴진 온도차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내 돈을 직접 투자를 해라, 그래야 공부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높아진 관심 때문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새로운 주식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내 주식은 물려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조정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내 주식은 물려 있는데 다른 종목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전망이 유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때? 이참에 한번 갈아타? 장기 투자 좋은 건 알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아타는 게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이게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다. 이 종목을 변경하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갈아탑니다. 쭉 올라가.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얘도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얘 조정된다고 해서 또 다른 걸로 또 갈아탈 거예요? 그럼 또 얘도 막 이렇게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좋은데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아마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한동안 삼성전자의 별명은 팔만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팔만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팔만전자인데 카카오의 약진이 너무나 매서웠던 거죠. 나는 그냥 특별히 손해본 거 아니야, 그냥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가 너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좋지만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 앞으로 세상은 플랫폼 기업이 이끌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카카오에 대한 엄청 긍정적인 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타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셨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3전보다 지금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지금은 마이너스 29%인데 3전을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12% 정도로 그나마 조금은 덜 떨어진 상황에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약간 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반대로 내가 갈아탔는데 이게 잘 돼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반대로 잘 맞췄더라도 몇 번이나 이게 적중을 할 것이냐, 몇 번이나 잘 될 것이냐 이거죠. 계속 갈아탈 때마다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9번 맞추고 한 번 틀리면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맞추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3명 중에 2명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주식시장 기억나십니까? 코스피는 그냥 저점 이후 쭉쭉쭉 올라가서 220%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요. 나스닥은 2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상승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고 파는 것뿐입니다. 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손해가 나겠습니까? 사고 팔았으니까 손해가 나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성과는 잦은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자 스스로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과잉 확신이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은 이게 도박과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타짜 영화 보시면 어떤 교수님이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곤이 조승우가 그 교수님에게 뽀찌를 조금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교수님 다시는 도박하러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거라도 건졌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도박을 하게 되죠. 왜 돌아가서 도박을 했을까요? 요번에는 하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기도 모르게 과잉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라는 종목에서 B라는 종목으로 갈아탈 때 왠지 이걸로 갈아타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걸 뉴스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의 투자 성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남성은 못났고 여성은 잘났고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자, 무슨 말인가 보니까 남성은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정보를 많이 취득할수록 주식을 매매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다른 투자자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 중소형주나 나쁜 주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차트를 자주 쳐다볼수록 매매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실시간 주가 움직임에 덜 민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너무 잦은 매매,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조정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이 와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잘 하셨던 분들, 투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게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투자하셨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 놓고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지만 어떤 회사들은 그 변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고요. 우리는 그 돈 버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냥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너무 이 주식 시장에 막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몰되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잘 되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거 투자해서 대박 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투자처에 돈을 넣어 놓는 장기 투자를 하는 분이시라면 그냥 돈을 넣어 놓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 투자의 결과물로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해놨으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나? 이런 거 종종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엄청 막 쭉쭉쭉쭉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아마 재밌는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잦은 매매를 통해서 소중한 돈을 갉아먹지 말자. 그리고 투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식이지만 상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오지만 투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치라는 게 이상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들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나 요즘 같은 경우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우직하게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도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세대에서는 자본소득을 몰랐고 이런 투자에 대한 걸 몰라서 못한 게 너무 아쉬우셨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들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단타 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양주에 묻어두는 장기 투자를 하길 원할까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한테 우리가 주고 싶은 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좋은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조정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막 난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투자해 놓은 자산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부침이 있는 것 뿐이라면 그냥 들고 가셔도 큰 문제 없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곡식 털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은. 자, 털려 나가지 마시고요. 꽉 붙들고 뚝심 있게 이번 조정장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18년도에도 엄청난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우상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